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6월 세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고 있고요. 장마철입니다. 네, 꼭 비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를 열심히 또 잘 준비해야 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미국 증시 끝난 것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미국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만길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보던 거래량은 안 나오네요. 선물옵션 동시만길인데 약간 눌림목 거의 크로스 자리네요. 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뭐 특별한 지금 관점에서 이슈 없다고 하게 되면 안 빠지겠죠. 그래서 좀 버티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추세는 뭐 한국만큼이나 아니면 또 글로벌 증시 강한 증시만큼 뭐 탄력적이진 않지만 또다시 지지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쉽게는 물러설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반등이 들어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13일선 정도까지 봤을 때 지금 자리가 한 19,300, 뭐 요 밑에 또 200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뭐 미국 시장은 그렇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내용들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에 나왔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중동 리스크 쪽에서는 외교적인 노력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다 반도체 관련된 쪽들은 약간 또 규제가 좀 강화됩니다. 대중 반도체 쪽들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거를 직접 국내 반도체 쪽들이 악재로 반영하겠느냐 그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연준 의사 발언이 있었는데 장 시작 전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 좋게 만들고 나머지 얘기들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쭉 밀리는 그런 쪽으로 전강 후약의 패턴들이죠. 근데 연준 의사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 이분은 다음 차기 주자입니다. 연준 의장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맞게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의 긍정적인 완전히 좀 매파적이지 않죠.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내용들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과 즉 지금 그 어차피 물가는 떨어진다 여기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둔화는 예상이 돼 있고 경기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뭐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래서 연내 두 차례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얘기를 지금 파월 의장은 무척 싫어하겠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불확실성을 무슨 금리 인하야 라고 하면서 나올 부분들 근데 이게 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대차도지표 축소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먼저 줄여야 된다 지금 같은 때 그리고 금리 인하 준비를 더 하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순서는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발언 보게 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간 기대감을 가졌다가 결국에는 뭐 다른 얘기들 때문에 조금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쪽들은 아직까지는 외교적인 해법을 우선 얘기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공격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일단 2주 안에는 공격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들을 좀 약간 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미국은 직접 참전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란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공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핵시설 공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방사능 유출이 있었다라고 지금 IAEA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혹시나 저도 그랬었죠. 이거 뉴스 보고 방사능 유출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뭐 HRS, 뭐 대정화금 이런 쪽들이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었더니 금요일에도 장 초반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이쪽으로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는구나. 특히 요즘 테마의 특징은 이런 외부적인 쪽들이 아니라 국내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정책 테마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쪽들은 너무 시장이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이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여기서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은 좀 뒷짐지고 있고 너희 어떻게 나오나 무조건적인 항복 이런 거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겠죠. 이란 입장 쪽에서도 왜냐면 자기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올 것 같다는데 자꾸 유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유예 기간 동안에 뭐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미국의 상무,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지금 분위기는 지금까지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에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진행이 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기존까지는 그랬었어요. 기존 시설 운영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서 뭐 장비 들어가는 거나 뭐 첨단 장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장비 새로 도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안쪽에 있는 장비 쪽들을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기존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다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혹시나 공정을 좀 첨단 공정을 높이겠다, 중국 내 투자를 좀 더 하겠다라고 하는 쪽들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다가 야 이런 장비 들어갔다가 너 조금 쓰다가 팔아버리면 중국한테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안 돼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가 시간이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만 써.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계 어떤 확대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캐파만 유지해. 라는 쪽에 대한 압박들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악재겠느냐? 일단 지금 분위기는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 YMTC부터 그리고 SMIC 이런 쪽에서 지금 중국이 열심히 자기네 D램 개발하고 있고 이제 HBM3E까지도 뭐 2027년이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들어간다라고 공언한 마당에 그러면은 이쪽들은 지금 약간 경쟁자 입장 쪽이었어요. TSMC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TSMC는 다른 얘기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들은 뭐 TSMC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막 크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런데 오히려 경쟁자의 경쟁을 압박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악재겠느냐? 그러니까 중국 쪽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한국이나 글로벌을 대응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오히려 이들을 압박하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악재는 아닐 것 같아요. 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중국 내 매출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캐파가 늘어날 수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중국 내 매출이 좀 더 큰 쪽을 차지한다.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좀 더 악재 느낌이 나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우리는 지금 HBM3를 이쪽 그리고 HBM4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악재가 될까라고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미국이 규제가 심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또 반도체 지수가 다 밀리다 보니까 악재일 수는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적 구조 쪽에서 악재는 아니고 오히려 잠재적으로 디램이 커질 수 있는 그 메모리 시장 커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압박이 들어간다. 이거는 호재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요. 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당장은 이제 중국 공장들은 조금 좀 그렇겠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서 한 0.7%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국내 쪽들은 그러니까 이쪽들은 하락했던 게 그 자기네 장비사들 있죠. 예, 장비사들 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소부장 쪽의 장비사들이 좀 타격을 받고 거기다가 또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쪽들은 영향이 그렇게 클까? 조금 골치 아픈 거고 조금 그렇게 영향은 크지가 않은 거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던 이제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견제가 들어온다. 그럼 이거를 팔 수가 있을까? 이거는 아직은 이런 한정된 부분들이긴 한데 얘네들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맨 처음엔 주성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다음에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으로 들어갔던 거 작년에는 폭발적으로 하반기에 나왔거든요. 상반기에는 그게 그만큼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로 보게 되면 뚝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주성엔지니어링이 부각을 못 받는 거고 그런 쪽에서 이제 SNS텍 그리고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코미코 그리고 또 마이크로 컨텍설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 아직까지 잘 보시게 되면 주성엔지니어링은 장비예요. 이쪽들은 장비보다 소부장 그러니까 여기서 한솔케미칼도 있습니다. 한솔케미칼도 중국으로 나가요. 근데 비중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까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중국 비중이 크지도 않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보강되다 보니까 전체 실적들은 확대가 되는 모습들 이게 나오는 이런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부장 쪽에서 그러니까 소재 쪽이죠. 소재 쪽과 관련된 쪽들은 일단 지금은 장비 쪽을 압박을 하다 보니까 소재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안 받는데 만약에 이걸 확대시켜서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장비부터 소재까지 모두 다 안 돼. 소재 부품 다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타격을 받겠죠. 근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일단 탈락.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솔케미칼, SNS텍, 예,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반도체 쪽에서 하나로 묶어 놓으세요. 예, 그리고 또 마이크로 컨텍스터 오늘 이번 주에 저희 매매에서 좀 수익 났던 거고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이런 것들, 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개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에서 코미코죠. 예, 요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요 정도는 카바라고 중국 때문에 잘 성장하는 대표적인 소재 쪽 이렇게 보시고 혹시나 이쪽 봤는데 저희 자리 들어온다 아니면 장중에라도 3일선 들어온다 뭐 큰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3일선 쪽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대응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가면서 플레이도 한번 해볼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플러스 알파로 그냥 이런 자리에선 편안하게 동신 세미캠 사도 됩니다 라고 해서 들어갔던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 또 동신 세미캠 말씀드리고 한미반도체도 뭐 트레이딩 하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동진 세미캠도 한번 잠깐 볼까요? 동진 세미캠도 그냥 무난한 종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자리는 아시죠? 이런 때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자리 쫙 들어갔다. 그래서 변화감이 가서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번 돌아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늦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확인된 자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확인됐고 갔다가 이런 자리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차 한빌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약하긴 하지만 혹시나 1차 한빌까지 딱 들어온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장비 쪽이다 보니까 약간 고민이 좀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재 쪽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과 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자리가 애매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려서 갖고 있다. 이건 갖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다가 1차 한빌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또 정리 또는 비중 줄이는 거 이런 정도까지 해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 핵심은 아무리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물론 저 위쪽에서 가서 추세 있다가 추세 강화되는 거 한번 딱 먹고 야 수익 낸다 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하다가 와 기분 좋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 했다가 기분 좋은데 2차 인빌 쪽에서 딱 정리를 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훅 밀린다 그러면 대응이 안 되시게 되면 제가 그것도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매매의 트레이딩 쪽으로는 대상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진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리스크 관리만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거기다 목표가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 정도면은 줄이자라는 쪽으로. 왜냐면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이 좋아서 좀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초보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한동안 코로나19 때 주식하다가 지금 안 하고 지금 새로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저희한테 들어오신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저희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르는데 거기다가 목표가는 언제 팔아야 될까,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가 많으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부 때 강조드렸던 것처럼 저희 매매 스타일 꼭 확인해 주시고 가급적이시면 이 엠빌 자리 이런 것들 꼭 설치를 하셔야 제가 특별히 얘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가가 여기까지 툭 들어온다. 일단 팔고 30%만 갖고 있고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셔서 저희 전략들 같이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거는 제가 강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뭐 무슨 리딩 저한테 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여기 리딩방은 어떤 분위기예요? 라고 얘기 들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리딩방? 예.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이제 리딩이란 거나 이제 종목 얘기하고 여기가 좀 흐름 끌어갖고 왔는데 제가 리딩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얘기를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이렇게 구독 모델로 해서 종목도 얘기 드리고 종목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정리하고 비중 줄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하지만 저도 저거는 초보입니다. 저도 초보. 그러니까 한지는 뭐 한 3년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기에는 제가 그렇게 운영했었어요. 종목 쪽은 그냥 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강의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 가자라고 하면서 뭐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던 게 다였고 지금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바에 좀 적극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려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니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종목 얘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이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대응 한 주간에 강의 2개 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이 될까? 그러다 보니까 밴드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진화를 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뭐 우리 밴드는 우리 카톡방 운영하고 뭐 카톡방 없어요 저희요. 예 그런 거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보던 대로 그냥 제 스타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종목들은 제가 매매하는 것처럼 짧게 단타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못 드린다 할 수가 없다. 왜냐면 그거는 정신 없으실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되면 근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 해주셔도 됩니다 대표님 하는데 솔직히 보시는 분들이
그게 다 커버가 안 된다고 보면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거래 좀 되고, 그나마 추세 강할 것 같은 종목 쪽으로 그나마 좀, 추스려서 말씀을 드린데도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죠. 저는 그냥 했다가 바로 치고 나오고 아니면 또다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제 스타일과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그러니까 좀 주식에 그렇게 크게 친숙하지 않은데 너무 빠르게 매매하는 거 아닐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도 상당히 크다는 것도 염두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 리딩방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이런 것들도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두게 되면은 제가 뭐 특별한 얘기를 안 드린다든가 매수했는데 이탈 안 하고 가네, 그러면 여기까지 참을 들었다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면은 딱 정리할 수 있게 일반적으로 그냥 나 다른 거 모르겠고 1차인비를 정리할래. 그럼 1차인비를 계속 정리만 하고 가셔요. 근데 단 정리했는데 2차인비까지 쭉 오르는 거 이거는 뭐 무시하시거나 그러면 돌파해서 움직이네, 그럼 강하니까 한번 더 따라가 볼까, 이렇게 짧게 운용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의 첫 번째 관점, 욕심내지 말고 수익 나면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너무 짧게 보는 거 아니실까요? 또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있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제가 이것저것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고 막 하게 되면은 제 자신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하던 거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트레이딩의 행동 강령 그대로 봐주시고 그렇게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까지 쭉 들어왔네요. 그래서 미국 시장 얘기까지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또 그러면은 미국장 관련해서 좀 저거 한번 볼까요? 매크로 지표들 한번 잠깐 볼까요? 일단은 달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뭐 당장 시장에서 변화들은 크게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죠. 지금 달러는 98대에서 크게 이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어도 추세 반전이 못 나옵니다. 98대에서도 약한 거 보니까 이 정도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코인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코인을 보게 되면은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11만원대, 요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요때 돌파를 못했습니다. 박스권 위쪽까지도 가는 힘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저 고점 한번 살짝 경신하고 아직 고점권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10만 달러대 초반권 잘 지킬 것이냐, 이런 쪽의 흐름들인데 아직 미국이 어떤 유동성을 확 키운다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유동성과 함께 비트코인이 확 살아나는 게 조금 좀 약한 모습들이네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은 코인 쪽에서도 비트코인인 약간 좀 퇴물처럼 느껴지고 스테이블 코인,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받다 보니까 지위를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들 수도 있고, 지금 보게 되면 거래량도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달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와 함께 변동성은 끝판왕 정도로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아마 이제 점차적으로 가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매매하는 용도를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용도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매나 아니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 따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는 약간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 쪽으로 나오는 건 이쪽은 맞다고 보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용도가 그게 아니라 결제나 아니면 뭐 송금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교환 수단의 매개체로서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 이게 또 나중에 가게 되면 저는 이게 분명히 나온다고 보는데, 디파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그러니까 즉 자기네로 만들어간 금융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스테이블 코인 유치하게 되면 이거 어차피 결제하고 송금하고 막 하는데 나 이걸로 송금하고 싶은데 모자라, 대출 받아야 되겠죠. 대출 받게 되면 이자를 좀 주고 대출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환하게 되면 그 코인으로 상환하는 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거는 이자를 받고 거기다 그러면 나는 그렇다고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나한테 예치하는 사람들 걸 대출해 주겠죠. 그럼 여기서 중간에 얘는 또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그거 먹고 하는 요 시스템도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도가 커지게 되면 요거 관련된 쪽들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왜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가 공식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최근에 딱 바꿨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할 수 있는 쪽들. 그러니까 즉 플랫폼으로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은 디파이 금융으로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쪽들이 과거에는 기존에는 아마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과 딱 대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허가나, 그러니까 너 거의 은행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허가나 규제를 받는 게 상당히 심했는데, 이쪽들로 나가게 되면 그게 규제가 그만큼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영역이 확장세가 넓어가는 겁니다. 요게 발행하는 회사들 운영하는 플랫폼들은 요게 핵점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